하여튼 지금 이렇게요. 뭐 아까 노크 기수 문제라든가 그 기무사 문제라든가 지금 뭐 국회의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국방은 누가 되든 상관없죠. 꼭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 캠프 쪽에 계시죠? 예, 박근혜 후보의 국방안보 추진 단장. 네. 뭐 어느 후보의 국방 뭐 담당이든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공약을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네. 아직 후보가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방향은 얘기해 줄 수 있죠. 아니, 무력 도발 불용하고. 네. 무력 도발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네. 그보다 더 다시는 그런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응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네. 또 우리 영토 주권 확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죠. 네. 또 귀한 자식들 군생활 잘하도록 지휘통솔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 전력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야죠. 네. 이 질문을 못 드렸네. 지금 이렇게 막 놓고 기준 나오고 뭐 철책선 다 무방비로 저기 하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안 하냐면 됩니까? 얘기해버리면은 네. 네. 지금 장관한테 잘못하면 누를 끼칠 누를 수도 끼칩니까?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해요. 물론 그 메가더 장군입니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네, 작전에 그렇죠.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의 용서할 수 대도. 있어도 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의 레벨이 어디까지냐? 그거는 전술제대에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술제대란 건 누구까지 말하냐?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까지를 말하고. 아, 군단장까지를 예. 전술 제대. 책임자다. 예, 그 다음에 군사령관은 작전제대 지휘관이다. 네. 합참의장은 전략제대 또는 전체적인 우리 정부 사령관 아닙니까? 네. 사령관급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물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군단장까지 물었습니까? 예. 아, 그게 다 책임 그 묻는 게 다 정리가 되어 있군요. 예, 이번에 이제 잘 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하여튼 국민들은 이 국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게 많고요. 네, 좀 안심하고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방에서 이렇게 잔일들이 문제들이 없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우리 국민들이 국방이건 외교건 통일이건 안보 분야에 평소부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일을 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 적에 그냥 무자비한 질타도 물론 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네. 그 나기 전에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자기들의 자제에 대해서 상무정신을 좀 주입시켜달라. 그걸 대표적으로 언론이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예, 언론이 잘 해주셔야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나라 군 예산 있죠. 예.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적대 국가 네. 근데 비하면 물론 총체적인 액수가 한 31조 될 겁니다. 네. 그 예산 액수가. 그중에 이제 방위력 개선비가 한 10조에서 11조 그 정도 돼요. 네. GDP 비율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미국은 한 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GDP에. 아, GDP의 미국이 4%.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한 2.3%? 그 정도. 그 편안한 미국도 4%인데 우리는 2%.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은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단 말을 그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래도 자꾸 그러니까 뭐 좀 내놔라 자꾸 이러는 거죠. 예, 무임승차하지 말아라. 동맹관계다 이제 동맹관계. 네.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관계가 있잖아요. 네. 동맹관계를 하면은 당연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 분담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로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네. 비용과 책임은 항상 뒤따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미국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고 네. 하는 것이 동맹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는 아주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2%가 전 세계 따져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거죠. 이스라엘 같은 데 비하면 턱없이 낮고, 네. 또, 미국 같은 데 비해서도 많이 낮고,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총액으로 비교하면 일본은 한 1%에서 2%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워낙 GDP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크죠. 네, 크죠. 네. 총액으로 치면 우리가 확 적죠. 많이 지죠. 그러니까 일본 군사력이 훨씬 크니까 독도 얘기하고 할 때도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일본 군사력이 크다는 기사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괜히 위축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군사력은 방금 지적한 대로 우리가 해군력의 경우는 우리가 3분의 1 수준이에요. 일본의 해군력이 3분의 1. 네. 네. 중국의, 공군도 그렇죠. 중국의 4분의 1. 중국이 4배 크고요. 네. 해군력이. 네. 네. 4분의 1 수준, 일본의 3분의 1 수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네. 우리는 양쪽보다 다 지네요. 뭐 싸우려고 양쪽 일본이나 중국하고 싸우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의 기본 주권은 영토 주권은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잖아요. 네. 뭐 일본하고 중국도 뭐 싸우려고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죠. 당연하죠. 상대방의 등치가 있고 그러면 싸움 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화라는 게 어떻게 그걸로 이루어지나요? 네. 우리가 지켜야 평화죠. 네. 그런 의미에서 왜 국회의원 하실 때 그럼 예산 좀 증액 좀 하시고 좀 목소리 좀 딱 내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말도 말아요. 네, 예결위에 편성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네. 딱 한 50명 돼요, 예결위원이. 네. 전 예산을 다 이제 주는데. 보니까, 여기, 국방 예산은 지역구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자기 지역구로 막 돌리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네.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표하고 또 지킬 테니까. 네. 그거 금방 막 빼가요. 그래서 혼자 목소리 내가지고 힘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안 되죠.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이 군 장군 출신들이 좀 국회를 좀 더 많이 와서 좀 목소리를 더 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한 방안이 되겠지만은 네. 꾼들한테는 안 돼요. 정치꾼들한테는 안 된다. 그거 안 돼요. 이왕 꾼 얘기 나왔으니까요. 정치 4년 해보시니까 어때요? 소감은 좀 얘기해 주세요. 어제는 그 최종원 그 연극인이 나와서 네. 정치판은 똥물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 정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이제 저 같은 초년생들이 가서 보면은 이래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 그걸 느껴요. 이래 가지고도 예. 대한민국이 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네. 그런데 또 아무리 서로 쌈박질을 할지언정 누가 따져줄 것이냐 그럼 그 따지는 거를. 판결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록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볼상사납지만은 그래도 국회의 기능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겠대요, 내가 보니까.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예산 배정이랄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합의점은 몰아가요. 네. 그거 보면은 참 희한하다. 희한하죠. 속이 타시겠습니다. 속이 타고 막 이 군인 출신들이 제대하고 나면 막 속이 타가지고 오래 못 사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도 그런 있는데. 말들이 있어요. 예, 그런 네. 말도 있죠. 예, 그러면 딱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착착착 움직이면 되는데.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리타이어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그 애를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네.